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걸 다 내 아들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싫을 거야. 아니, 아니지. 우리 아들한테 왜 내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휴먼 전략의 케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어떻게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없애야 되는 거. 그게 그 피해 의식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게 희생자 마인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 마인드라고도 하고, 보통 이제 희생자 마인드라는 그런 말로 많이 하지요. 이제 그걸 먼저 이제 없애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겠습니다. 자, 그럼 피해자 마인드는 뭐냐? 실상으로 저희가 많이 있어요. 그 피해자 마인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피해자 마인드가 많고 우선은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레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피해자 마인드가 개인만의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여러분이 피해자 마인드가 있다 하더라도 먼저 그거는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만의 잘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여러분만의 잘못이 절대로 아니다. 100%는 아니다. 그건 또 아니야. 왜냐면 내 인생은 내가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전혀 책임이 없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반 기본 틀이라고 그럴까? 기본 출발점, 기본 왁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제도와 환경도 굉장히 그쪽에 많이,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두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선은 지금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문제는 당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내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좀 나를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마인드는 어떤 거냐면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개인분들이 피해자의 어떤 희생자의 마인드셋이 많이 있을 때는 내 탓을 하기보다는 사회 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나는 탓을 안 하는데 이거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대놓고 나의 다 저 때문이야, 다 쟤 때문이야 이렇게 하지는 않지 보통 사람들이. 근데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난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와서 다 아니 그냥 오늘 그냥 하루 종쳤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내가 조금 잘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시장을 갔더니 어떤 사람들하고 거리를 했더니 너무 어떤 그 아줌마가 나를 기분이 너무 잡치게 해가지고 어떤 그 뭘 살려고 했다가 배추든지 뭘 살려고 했다가 그 아줌마가 너무 잡치게 했어. 그래서 그냥 돌아오면서 오늘 진짜 오늘 좀 쉬는 날인데 좀 재미있게 보내려고 그랬는데 저 아줌마가 기분을 잡치게 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기분 잡쳤다. 이렇게 하는 거. 왜냐면 그 아줌마하고 우리가 무슨 어떤 분하고 기분이 나빴을 땐 그 순간인데 그 순간 때문에 내 하루를 다 잡쳤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마인드셋. 그게 바로 희생자 마인드셋이 하나의 뭐 전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생활에서 내가 하는 행동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를 들면 또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들 중에 무슨 보이싱 피싱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르지만 어, 전화로 이렇게 뭐 팔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냐면 이제 텔레마케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면 텔레마케팅도 아니야. 뭐 어디서 전화가 왔어. 아니면 또 관공서에다 뭐 전화를 했어. 그랬을 때 그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처럼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주질 않는 거야. 되게 땡땡거리고 되게 정말 재수없게 한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하루가 다 망쳐지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사실 피해자의 마인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내 하루는 24시간인데 그 사람하고 얘기했던 그때의 기분 때문에 내 하루가 완전히 망쳐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쉬운 예로는 조금 더 그보다는 다가갈 때는 내 인생에 있었을 때 저 남편만 없었으면, 아니면 우리 아들만 없었으면, 아니면 저 우리 시어머니만 없었으면, 아니면 저 누구누구만 없었으면, 아니면 우리 친정엄마, 저 엄마 없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것도 피해자의 마인드입니다. 안 됐지만.
음. 사실 그런 게 있죠. 아, 나 정말, 나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다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 때문이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러고 사는 거 저 남편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진짜 저 남편하고 살면서 내 인생에 그냥 자유는 그다음부터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분 탓만 할 수는 없죠. 사실은. 그분 탓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환경이든 어떤 걸 하든 간에 그 피해자의 마인드가 이제 내가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좀 중요한 거는 넘고 짚고 갈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당신이 피하지 마인드에 있는 건 당신 탓이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다는 거를 이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발에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뾰루지가 났다든지 굳은 살이 배겼다 그랬을 때, 굳은 살 배겼네 하면서 굳은 살 배겼으면 뭐 이렇게 각질 제거를 하고 로션을 발라주면서 발을 관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은 살 배겼다고, 굳은 살 배겼어, 추접스러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배겼네 그런 것처럼 피해 의식이라는 것도, 내가 내 마음에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피해 의식의 마인드의 어떤 경향 속에 내가 젖어 있었네라고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가 나빠 이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구를 이렇게 판단질을 하고 뭐가 나빠, 좋아 이런 거는 어느 누구도 나한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그들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입은 심지어 나조차도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라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지. 그러니까 나한테도 너는 이러니까 이래. 너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 라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어떤 기준점으로 나를 절대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있는 거는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자는 거지. 굳은 살이 좀 있었네. 여기가 좀 멍이 들었네. 하고 그건 알자는 거예요. 알아야지 거기에다가 뭐 각질 제거를 하든 로션을 발라주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피해자의 마인드가 될 경우에는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조금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임감이 조금 작아져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동시에 같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어떤 책임이 굉장히 조금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반대적인 게 있어. 너무 내 책임감만 강해. 내 것만 쫙 강하고 남한테는 또 왜 의외로 그걸 얘기하지 못하는 또 반대적인 또 이런 그 성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 책임, 여기서는 내 책임이고 저기서는 제 책임이고, 그래서 이게 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있는 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피해를 진다기보다, 그거는 내가 아니라 제 사람이 할 거지. 내가 뭐 그것까지 책임을 져 하면서 쏙 빠진다든지 나도 모르게 그런 행위를 나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회, 피해자 마인드가 많은 사회에서는 서로 서로 그래요. 서로 서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많죠. 어, 가정교육이 먼저냐, 교육장에서 교육이 먼저 이랬을 때, 부모님들은 교육장에다가 뭐라고 그러고, 또 그 교육하시는 분은 부모한테 막 뭐라고 그러죠. 네가 교육을 못해서, 네가 집안 교육이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서로 될 때, 이게 바로 전형적인 피해자 마인드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손가락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야지, 서로 서로 손가락질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이 있냐면, 피해자 마인드의 가장 또 이제 큰 우리가 지적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무력감이에요. 무력감. 내가 해서 뭘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뭘 한다고 되냐? 이런 말 저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 윗세대한테. 그리고 아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지금 뭐 그 배워서 뭐 해? 내가 어디다 써먹어? 벌써 자기 인생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거 봐여서 뭐 해? 내 인생이 뭐가 더 나아질 거라고 그걸 해. 이제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 그러니까는 굉장히 무력감이 있어요. 뭐 한다고 노력이 돼. 저 사람이 있는 한 나는 못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면 내가 뭐는 안 해봤냐? 내가 해봐야 이 상황에서 변할 건 하나도 없어. 이미 다 결정을 내버리죠. 그래서 어떤 무력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나는 어차피 안 돼, 안 돼, 이런 생각이 이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고요. 저도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그렇게 있었는데 없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또 그 어떤 부분을 또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본인을 조금 이렇게 봐주시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굉장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 속에. 그래서, 이거 겨우 나는 진짜
이번은 또 어떻게 좀 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를 잘 하시는 분한테, 나 너무 잘했어. 나 너무 대견해. 이거보다는, 아유, 어떻게 꾸역꾸역 또 뭐 하긴 했네.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지 알지. 피해의식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아유, 또 뭘 어떻게, 네가 또 뭘 한다고 그러냐. 내 이럴 줄 알았다면서 속으로 나에 대해서 굉장히 어쩐지 오늘 아무 일 없는지 했지. 뭐 이런 거. 어떤 분이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김창옥 강사님이 어떤 그 강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무 일 없이 가다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딱 났을 때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거야. 오늘 또 아무 일 없는 줄 알았다. 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 말처럼 뭔가가 꼭 부정적인 게 있어야지 나는 내 인생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아니면 내가 그걸 뭘 잘해. 어떻게 그게 날 잘할 수 있어. 말 속에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져 있어요. 녹아져 있어요. 나오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약간 그 행동이 좀 애매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 권력이 있는 그 어떤 권력자한테는 뭔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하고 잘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굉장히 이렇게 친절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약한 자한테는 잘해주는 것 같으면서 굉장히 냉정한 어떤 잣대를 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피해자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또 뭐냐면 자기의 와이프나 자기의 배우자를 굉장히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고 모든 거를 갖다가 내 손 안에서 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정신이 내가 아닌 듯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이 한결같지 않은 좀 복잡하면서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통제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쥐어 잡으려고 그런다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요런 형상들이 있는 게 바로 희생자의 마인드입니다. 근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절대 그거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 저는 죄송하지만 베개 한 명 될까? 한두 명 될까? 왜냐면 우리 마인드에서는 아무래도 희생자의 마인드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그 환경, 그런 부분이 또 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완전히 그렇게 개조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게 많이 있고요. 특히 한국과 같은 정치 변동이 많이 있고 또 군사 정권이 있었고 또 일제 식민지가 있었고 이런 경우에는 정말 피해의식이라나 희생자 마인드가 없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회 전반에 이렇게 어, 머무르 있다. 그 안에 그냥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물론 한국만 그러냐? 그렇지 않죠.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또 뭐에 피해자 마인드가 있게 되냐면 제가 정말 저희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성공과 사람의 어떤 그런 밸류를 요즘은 돈으로 따질 때 너는 얼마 벌어? 너는 얼마 벌어?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 나로 하여금 피해자 마인드의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죠. 나는 돈 얼마 못 버니까 나는 그러면 루저야? 뭐 이렇게.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학력고사 했을 때 저는 이제 등급수를 나누고 어쩔 때는 전교등수를 갖다가 제일 예민할 때 참 그 잔인한 짓인데 사춘기 때 그거를 그 복도에다 다 붙이는, 공개하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뿌듯하겠지. 하지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정말 나한테 그런 가리고 싶은 어떤 치부 내 안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 드러나죠. 만천하에. 그런 거. 그런 거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피해자의 마인드를 피하여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그 가치를 숫자에 다 매겨버리는 거예요. 성적으로 나를 매기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거로 매기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전체 그 물질주의에 있는 사이에 살 때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그냥 그게 정말인지 알고, 그게 진실인지 알고 되면 거의 100이면 100 다 피해자의 마인드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각성을 하시고 내 생각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누군가나 다 굳은 살은 있잖아요. 조금씩은 다 있어. 굳은 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죠. 또 있어야 되는 게 조금은 당연해. 살아가는데 그렇잖아. 그랬을 때 이런 게 있구나.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 부분을 잘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래요. 피해자 마인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나아지죠? 그렇게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지금 항상 우리 영감이 있는 전문인이 되는 우리 휴먼 전략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영상 다른 걸 보면
나의 생각에 힘을 기르기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약간 말씀을 드렸고, 단계 2번, 2단계를 보실 경우에는 신문 같은 거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부분을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선은 모든 나와 있는 정보, 모든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럼 내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진실이라는 거, 그게 정말 진짠가? 라고 한번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되짚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종교에 다 다니신다고 쳐봐. 그러면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듣잖아요. 물론 좋은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지만 반대로 정말 저게 사실인가?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한 번씩은 이렇게 검증, 나를 위해서. 이게 진짜 맞나 하고 검증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또한 그것도 있겠죠.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을 그게 진짜 그래? 정말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정말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정말 뭐 돈 많이 버는 게 정말 성공이라고 생각해? 성공이 정말 돈만 많이 벌면 성공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부자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그 사람의 어떤 성공했단 말을 잘못했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성공했다고 치면 그럼 그 사람들은 성공을 가졌으니까 어떤 행복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 성공이라는 게 뭐야, 인생에서. 내가 행복하고 그런 거잖아. 그럼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리지 말아야 되고 조금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지식들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정말 맞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하고 자꾸 이렇게 진짜 내 스스로의 내 진리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어, 이 얘기를 하게 된 원인이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면서 피해의식을 먼저 없애라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의식의 그 지금 저자이신 분이 란다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사람들이 이제 루이스 휴이의 예전 2년 전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삶이 좋은 것보다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란다 선생님은 이제 각자의 모든 우리가 생각이 있죠. 띠오리가 있고 자기만의 이제 의견이 있는데 란다 선생님의 의견은 그러시더라고요. 어, lack of the knowledge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ignorance 잘 몰라서 모르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는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그 지식을 지식이라고만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만 따라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지 않아.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떤 정해진 교과서가 그 정말 무슨 사실이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내 인생에 그거를 맹목적으로 믿고 다닌다는 게 조금 웃기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 그 정말 맞는지도 한번 보고 정말 이 사람 얘기하는 게 맞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그러면 그 의미가 뭐지?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좀 정리해 놓은 거 제가 쓴 거,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좀 정리해 놓은 걸 좀 자꾸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음, 조금만 뭐가 있냐면 이제 내 인생에서 책임감을 조금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책임감을 가진 거, 저 내 인생에 너무 책임 있는데요. 내 아들도 내가 잘 길러놓고 내가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고 살지 이러는 분들도 있어. 내가 내 결혼 생활 깨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 꼭 참고 살지 이런 게 있는데 좀 얘기가 달라요. 내 인생의 책임감이라는 거. 내 인생의 책임감이라는 거는 내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니까 하는 그 책임감이라기보다는 내가 내가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남 탓을 하지 않을 만큼의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있는데 어떤 뭐 전화를 받는 사람이라든지 뭐 남편이 아침 뭐 소리를 빽 지르고 가서 오늘 하루가 뭐 망쳤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한 곳에 내 하루를 다 거기다가 이렇게 매몰지 뭐라 그러지? 그 한 사건에 내 인생에 그게 꼭 그 사건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사건의 책임이라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는 24시간 중에 잠시 1시간이면 1시간, 뭐 10분이면 10분, 잠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23시간, 22시간의 나의 인생 거는 그거는 내 몫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이러면 그거는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내가 바꿀 수 있다는 생각, 그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걸 갖다가 제가 저래서 그래. 우리 애가 학교를 못 들어가서 그래요. 우리 애가 지금 문제라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애가 문제인 거는 문제인 거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만족감이 없고 이런 거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왜냐면 그걸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내가 해석하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 그 모든 게 내 지금 불행이 다 우리 애 때문에 그런다. 내 지금의 불행이 다 우리 남편 때문에 그런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 지금의 순간의 불행이 다 아까 나 기분 나쁘게 한 어떤 그 저기 아줌마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 안 맞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경우 없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 아들이 나를 속삭인 거는 걔가 살면서 나하고 잠깐 갈등이 있는 그것뿐이었고, 우리 남편이 나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거는 지금 결혼의 문제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행동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지금 내 순간에 내가 지금 있는 순간에 나의 모든 삶은 사실은 누가 결정하는 거,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라는 거지. 근데 이게 되게 피해 의식이 꽉 이렇게 있으면 정말 이걸 떼어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걸 다 내 아들 탓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러면 싫을 거야. 아니지. 우리 아들한테 왜 내가 그런 말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그 아들한테 다른 사람 얼굴도 또 대봐. 내가 지금 불안한 게 다 걔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저 같은 경우에는 관계에 굉장히 약했어요. 지금 관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계가 틀어지게 되잖아? 뭐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으면 내 잘못도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이 되게 잘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둘이 가는 건데 나는 일방적으로 굉장히 잘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그리고 상대방 관계가 나빠지면 저게 저 상대방의 잘못이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서 내가 관계에서 이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구나. 똑같은 행동을 지금 40년, 50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똑같은 기분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걸 발견했거든요. 또 그냥 그 발견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시에 해결이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하는 게 되게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란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힘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게 꼭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여러분 저기 쌓여 있는 책처럼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사실. AI가 나왔기 때문에 저 책 제목만 내고 저 줄거리만 읽어줘. 그러면 그 줄거리 금방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모르는 거. 그게 지금 가장 우리가 힘든 그런 인생을 조금 이제 행복한 것보다 힘들다 느끼는 그 어떤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또가 뭐가 있냐면 이 피해 마인드에서 조금 벗어나게 하시려면 그 견디는 힘, 근성을 조금 기르셔야 돼요. 피해자 마인드가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가 있는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부분에 나의 어떤 그 아킬러스건이라고 그럴까? 내가 금방 어떤 그 지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왔을 때 그거를 넘어가는 힘, 저항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나의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자아가 강하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내 이고가 굉장히 강하고 그다음에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 약한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조금만 내 안에 있는 뭔가가 건드려지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싫은 나의 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는 굉장히 무너집니다. 그거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보일 것 같으면 바로 이렇게 관계를 딱 멀리하고 뒤로 움찔하고 무너지죠. 이게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내 안에 물론 그거를 갖다가 보호라고도 하고 관계의 어떤 그런 그 간격이라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내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어떤 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저항력을 조금씩 근력을 이제 길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마음의 근력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근력을, 마음의 힘을 기르느냐,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약간 맛배기만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마음의 저항력을 조금 기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우리 남편들이나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직장 상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을 적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난 너무 그렇게 힘이 들더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남들은 다 모르는데 나는 그 부분이 너무 힘들어.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이 내 마음을 좀 덜 다치게 하느나, 하게 하나 하는 그런 이 그 시스템을 조금 만들어 놓으셔야 돼. 시스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막 감정이 지금 막,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해우소라는, 마음의 해우소라는 그 전어를 쓰시라고 그러셨는데, 순간 내가 막 분노가 나는 거야. 막 갑자기 서럽고 막 분노가 나는 그런 경우가 막 잦다. 내가 화가 불떡불떡 나다. 그러면 그 화를 다 낼 수는 없잖아. 어, 화를 다 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나는 순간에 뭔가를 적어서 버려버린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든지 아니면 뭔가 화가 나고 우룩우룩 할 때는 다른 데 가가지고 막 소리를 이렇게 뭐 비계를 안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장롱을 열고 거기다가 뭐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아주 우습지만 작은 나만의 어떤 그런 리질런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가한테 비난을 받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이게 해야 되나 그냥 그 비난의 얘기를 들었을 때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지 아니면 비난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전 해오소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그럴 수 있잖아. 누가 비난을 딱 해도 아, 이날은 나 기분 안 좋은 날은 나 조금 맥주 뭐 저기 막 반잔 먹으면서 뭐 하는 날, 뭐 이날은 뭐 내가 뭐그 사우나 가는 날, 뭐 여러 가지 소소하게 뭔가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 또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나의 사람들을 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으시면 없으시는 대로 있으시면 있으시고 또 없으시면 저한테 댓글을 달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이 그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가 있어야 돼, 사실은. 내 인생의 멘토를 좀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많은 리더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인생에서 참 만족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멘토가 있어요.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혼자는 절대로. 그러면 나는 자연인이다 해서 그 자연으로 토굴로 가셔서 거기서 사셔야 돼. 근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자연인이다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자연 속에 살아요. 근데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거는 내가 가족도 없고 나 혼자 아무 책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 때 내가 혼자 가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도 없어. 나한테는. 저는 아직까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여야 될 부양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무 상처를 받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떨어져 있는 거는 괜찮지만 아예 거기에 가서 묻혀버린다. 그러면 남아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여기에서 살아야 되는 사회에서. 그랬을 때 회피하고 도망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 근성을 기르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물리적인 또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꼭 물리적으로 꼭 자연에 살아야지만 뭐 또 자연에 살아서 도피냐 사는 건 자연에 살지만 항상 연결이 져서 가족들을 서포트하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도망간 건 아니지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그 보이는 건 아니고 아무튼 간에 요를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멘토가 있으셔야 됩니다 멘토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 박세리 선수나, 저거 너무 좋아하는데, 김연아 선수나, 그다음 우리나라에 그 훌륭한 어떤 운동선수들 많죠. 그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뭐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그 기량을 보면 그분들이 자기가 다 잘하니까 코치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멘토 코치는 있죠. 근데 그 코치가 박세리 선수보다 더 골프를 잘하냐? 그거는 모르겠어. 그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박세리 선수한테 코치가 필요한 거는 박세리 선수도 있지만 박세리 선수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멘토가 있어서 자기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같이 어느 정도의 의견을 저기 이렇게 절충을 하면서 좀 더 박세리 선수가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코치도 있고 김연아 선수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코치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나한테 멘토가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멘토를 조금 가장 객관적인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좀 많은 이렇게 많은 경험을 쌓으신 분들 그다음에 영감과 지성을 같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이제 아이들을 낳고 생활을 갖고 그 아이들하고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막 부비고 힘들고 이런 어떤 진짜 생로병사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인간사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 그 우리 아이가 학교를 안 가요. 뭐 우리 애가 공부를 안 해요.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우리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막 이렇게 진짜 인생사에서 지골지골지골 하는 가정사에서 하는 거를 저는 스님한테 그러 물어본다는 거, 스님을 멘토로 삼는다는 거 저는 별로예요. 그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 스님은 결혼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셨더라도 이분은 출가들을 하셨어. 그리고 스님은 어떤 스님은 결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애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한테 애를 어떻게 해요? 애 이유식은 언제 먹어요?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사춘기 나이한테 어떻게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스님들한테는 어떤 걸 물어보셔야 되는지 알아요? 명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여쭤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본인 스스로가 진리를 알아보고 사람의 뭔가 그 어떤 진리사에서 그 디바인 사회에서 그 어떤 자기 안에 그 해탈의 경지를 얹어서 그 디바인하고의 어떤 그 안에 있는 깊은 명상을 하시는 분들이죠. 아주 그 체계적으로 매일 몸에 뱉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스님을 만나면 그걸 물어볼 것 같아요. 생각의 정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명상을 할때 생각들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나씩 걸어갑니까? 그런 걸 물어보지. 저는 스님을 보고 나는 내가 여섯 아이를 키웠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졸업을 하고 나서 지금 자리를 못 잡는데 이 아이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난 이 얘기는 안 물어볼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다. 아이들 키우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내 생활에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그다음에 가장 그 합리적인 거. 그다음에 가장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나마 고르시는 게 멘토로 적적해요. 그러면 만약에 아이를 기르고 양육을 하고 막 이런데 힘들다. 교육적인 게 어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누굴 찾아가셔야 돼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오은영 박사님 거를 많이 보셔야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그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계속 보시고 그분들한테 뭐 댓글을 쓰신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좀 얻으시는 거고 또 부부관계 시부모의 갈등으로 굉장히 힘드신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이 있으신 분 시댁살이를 뭐 20 몇 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어떤 그런 그 전문성하고 공부를 같이 해서 그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하느냐 그런 분들한테 가서 그걸 이제 여쭤보는 거죠. 가족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 이제 뭐 엄마나 이렇게 그럼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 그런 영적인 부분을 할 것 같으면 영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말고 좀 전반적으로 잘 된 거를 여러 군데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공부하시고 찾아보시고 다 해보시고 나셔서 아, 저 사람이 그래도 나한테 굉장히 인격적인 대화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분하고 같이 멘토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멘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정신과 의사 선생님 찾아가세요. 그냥. 진짜로. 막 왜냐면 또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제 무당 선생님들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무당 선생님들, 무속 선생님들하고 한 지금 근 2년, 3년을 했다가 이제 전화도 해보고 얘기도 해보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정말로 이 실망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실망. 다 영적으로 뛰어나시고 영적으로 어떤 분들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 이분들이 신에 너무 휩쓸려서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사실은. 제가 비싼 점사비를 대고, 어떨 때는 제가 보통 그분이 부르는 것보다 더 비싼 더블로 점사비를 드리고도 상담을 하면, 신경질 나서 못하겠어. 뭐 전화를 끊어버린다든지. 뭐 짜증나. 하면서 전화를 막 얘기를 해버린다든지. 너무 그분도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그런 라이프를 사시고, 프로페셔널 남들이 안 가진 그런 능력을 하시는데, 왜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많이 보고 나서도 저는 그쪽에선 지금 멘토가 없어요. 그게 아마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시는 무당 선생님들은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시는 분도 정말 간혹가다 있으십니다. 정말. 제가 지금 누군지 제가 아는데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뭐하고 나중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댓글을 들면 그분은 제가 추천드릴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제 멘토로 보셨을 때 그쪽으로 그리고 또 이제 종교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이제 그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종교에만 쭉 빠져 있는 것보다도 다른 쪽으로 책이나 이런 그 지성의 폭이 굉장히 넓으셔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폭이 넓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는 사람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고 사람이 귀하다는 거,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걸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멘토는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를 멘토로 해도 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저도 여러분 어떤 저하고 지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리고 하긴 하지만 저 또한 멘토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굳이 만약에 이렇게 나이다이로 사람들끼리 내가 멘토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요즘 세상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보시거나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강연을 계속 들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거. 막 그냥 재미있는 쇼트 보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정말 오프라 윈프리가 너무 좋더라. 근데 만나보지는 못했어. 그럼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하는 거를 계속 보시고 그분의 책을 보시고 그러면 책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그 생각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만나면서 그 안에서 또 소화가 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굳이 내가 지금 멘토가 만약에 이렇게 적절하게 맞는 게 없다. 이렇게 하셨을 적에는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떤 영상을 계속 보신다든지 어떤 그 사람을 보신다든지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편지를 썼더니 또 그 편지에서 인연이 돼서 잘 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다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 좀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1대1로 멘토가 없다고 하시면 영상을 보시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배워가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이 굉장히 많고 긴 영상이었는데 제일 먼저는 내가 피해의식이 있다는 걸 우선 인정하자.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은 단 1도도 없다.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다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나라 자체가 집단 문화의 그 컬렉티브한 컬처에 있으신 나라예요.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군사 정권, 그다음에 민주화가 됐지만 지금 또 다르게 또 이제 그 검찰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그 전체가 약간 집단주의의 어떤 그런 컬처가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 컬처에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약간 피해 의식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괜히 화가 나고 막 우라통이 나고 막 이러는 게 그 피해 의식에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게 내 죄는 아니야. 내 잘못도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그럼 있으면 그걸 갖고 내가 어떻게 잘 다스리고 잘 해갈 건가. 그걸 이제 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발에 뭐가 좀 이렇게 그 굳은 살이 박였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해의식이라는 게 있구나. 그를 분명히 내가 자각을 하고 그 피해의식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진짠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과 진짜 사실과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이제 나를 돌아보는 생각의 힘을 기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힘, 어떤 근성, 내가 회복력,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이 훅 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힘을 조금 기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멘토도 좀 드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니까 한 번에 다 아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한 번씩 생각을 조금 한번 해보세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그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유, 내가 피의식도 살았네. 내가 이런 줄 알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네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본인 자신을 굉장히 다독이시고 나를 갖다가 아유, 그래, 애썼다, 애썼어. 어쩐지 너 얼마나 그랬구나. 나도 모르고 그랬네 하면서 항상 본인을 감싸주시고 본인의 안에 있는 나의 그 속사람, 나의 그 안에 있는 나의 그 진짜 속사람을 많이 북돋워 주시고 그다음에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나한테 안 좋은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니까는 그 말의 힘을 나한테 계속 그렇게 비난의 말, 왜 이것도 못하냐, 이 멍청아, 막 이러지 말고, 정말 난 잘한다. 뭐 이름을 한 번씩 불러주시는 것도 좋고, 만약 이름이 만약에 지원이면, 지원아, 오늘 되게 잘했네. 지원아, 난 네가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말로 자꾸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여러분.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피해의식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쑥 훑어봤어요. 개인적인 부분만. 사실 이제 사회적인 부분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그 개인들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깨어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부분만 얘기를 이제 드렸지만 좀
자세하게 좀 포괄적으로는 어떤 그런 지식을 얻고 싶다 하시면은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블로그를 한국어 기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기능으로 바꾸시면 매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구글 번역기로 가니까. 그렇지만 대충 요를 이제 파악을 하실 수 있으니까 블로그를 보셔서 좀 아신다든가 아니면 본인들 스스로가 요즘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금 피의식이 뭔가 정말 그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걸 한번 구글을 하셔서 거기서 또 지혜를 얻으시고 또 본인을 잘 이렇게 대처하시고 본인에게 정말 뭐라고 그랬나요? 성공하는 우리 그 영감 있는 전문인으로 되시기 위해서 한 걸음 앞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먼 전략 KT였습니다.